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보상가배상TV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눈에 띄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뒷차가 다 책임져야 되는 명백하게 무과실이 나와야 되는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상가 배상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장슬기입니다. 오늘은 저희 보상가 배상에서 진행 중인 사례 중에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정말 다행히도 저희가 청구한 금액과 매우 유사하게 31억 원 정도가 화해 권고 결정이 나왔는데, 이건 뭐 보험사가 이해할 수도 있어서 아직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 좀 손에 꼽히게 마음이 아픈 사건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고의 당사자가 11살짜리 그 꼬맹이거든요. 저희 의뢰인분들은 이 아이의 부모님이신데 사건 관련해서 서류 가져다 주실 때나 뭐 또 신체 감정 받을 때나 뭐 전화 통화할 때, 재판할 때 이렇게 만날 일이 조금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부모님이 너무 좋으셔서 이 꼬맹이가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늘 할 정도로 아이가 다친 이후에도 이제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계세요. 이 사고는요, 초등학생이었던 그 저희 의뢰인이 아파트 후문에 인도에서 이렇게 걸어가던 중에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던 이삿짐 그 사다리차가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아이가 충격된 사고인데요. 천만다행으로 아이가 목숨은 건졌지만 신장 손상, 간 손상, 뭐 동맥 손상, 복강내 출혈, 대퇴부 골절, 요골 원위부 골절, 뭐 촉골 원위부 골절 등 이런 복합 외상 진단을 받고 13번 이상 큰 수술을 받았고요. 셀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시술들을 받으면서 심정지도 2번이나 오고 했는데 하늘도 이제 이 부모님의 간절한 마음을 아는지 아이도 이제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는지 잘 견뎌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튼 이 사건에서 저희 사무실은 이제 진료 기록들을 다 확보해서 신체 감정을 받았고, 신체 감정 결과 하루 최소 16시간 이상의 간병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어요. 간병 시간 자체가 굉장히 잘 나온 편에 속하는데요. 근데 판례 추세를 보면은 요즘은 그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에도 8시간 이상의 개호 시간이 인정이 좀 안 되고 있어서 불안하지만 그래도 이 감정서 나온 그대로 16시간의 개호인 수를 계산해서 청구하면서 상세하게 왜 이 아이에게 간병인이 많이 필요한지를 적어서 준비 서면으로 제출했어요. 실제로 그 의뢰인분들은 아이 간병을 위해서 하던 일도 다 그만두고 2년이 다 되도록 하루 종일 아이 간병에만 매진하고 있는데, 아이가 혼자 자세 변경이 전혀 안 되니까 욕창 생길까봐 그거를 막으려고 밤에 잠도 안 주무시고 30분 간격으로 아이 자세 변경해주고, 또 가래가 흡인돼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계속 그 석션해주고, 엉덩이 짓무를까봐 소변이나 대변 보면은 기저귀도 이제 바로바로 갈아주고, 이렇게 밤새도록 아이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부모 한 명이 그 밤새도록 하루 종일 간병한다는 건 절대 안 되잖아요. 왜냐면 보호자도 잠을 자야 아이를 돌보니까요. 근데 시기가 코로나다 보니까 그 코로나 이후에 입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호자는 딱 한 명만 출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 의뢰인이 그 입원했던 그 병원 측의 배려로 만약에 1인실을 쓰면은 부모 2명이 간병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뭐 보험도 안 되고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보상도 못 받는 금액이지만 자기가 자비로 1년 내내 이제 1인실에서 머무르면서 아빠랑 엄마가 같이 상주하면서 시간을 교대로 이제 아이를 간병해 왔어요. 그런 사정까지 전부 다 상세하게 서면에 적어서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하던 막내가 사고를 당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중한 상태가 되었고, 부모님들은 다른 자녀는 신경도 못 쓰고 이제 그 막내 간병한다고 제대로 일상생활도 못하고, 그 부모님들의 사정이나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런 사정들을 서면에 상세하게 다 적어서 판사님을 설득하면서 위자료도 일반적으로 청구하는 금액의 2배인 2억으로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전부 계산해서 최대치로 청구한 게 34억이었습니다. 사실 간병 그 시간 16시간 전부 다 청구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16시간이 다 인정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리고 위자료도 2배 청구했고요. 하지만 이제 부모님이 이 아이를 간병하기 위해서 정말 밤새도록 교대로 간병하고 있는 사정, 아이의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들도 막내를 위해서 부모의 빈자리를 이제 느끼고 있지만 그걸 채우기 위해서 꿋꿋하게 극복하고 있는 사정, 밝고 건강했던 아이가 이 사고로 인해서 식사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래를 뱉지도 못하는 그런 정도의 사정이 된 상황, 이런 것들을 모두 어필하면서 청구를 했고, 판사님을 최대로 설득했는데, 지금 이 영상 찍는 기준으로 일주일 전쯤에 판결 전 화해 공고 결정이 나왔는데 31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나왔습니다. 이걸 역으로 추산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간병 시간이 한 12시간 이상 인정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실제로 요즘 판결 나오는 추세 대비 간병 시간이 많이 인정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판사님이 이 재판을 시작할 때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소송을 떠나서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고요. 저는 그 말에서 판사님도 우리 측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구나. 글로 써서 냈지만 그런 안타까움이 판사님에게 잘 전달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아이가 사고를 안 당했어야 하지만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면은 보험사로부터 배상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부모님이 돈 걱정 없이 자식을 치료시켜주고 편안하게 간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저는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개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어린아이가 다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간병인 시간을 많이 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일시수익은 어차피 정해져 있고 위자료도 정해져 있지만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 가장 많이 필요한 게 간병비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의무 기록을 만들어 나가는 단계부터 간병인을 쓰는 방법이나 간병 기록을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 또 신체 감정 의사에게 어떤 점을 어필해야 할 것인지, 언제 어떤 시점에 신체 감정을 받을지, 이런 점에 대해서 사고 초기부터 교통사고에 대해서 잘 아는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런 사건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사고를 당했다면은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듣지 못해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그 손해배상을 손해보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거나 판결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부디 우리 이 사건의 어린이가 이제 부모님의 마음과 같이 기적처럼 잘 회복해서 부모님 얼굴도 알아보고 대화도 할 수 있고 맛있는 밥도 입으로 먹을 수 있기를 이제 기도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나 오늘 사례처럼 현재 간병인을 쓰고 있거나 앞으로 간병인이 계속 필요할 것 같은 사고를 당했는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보상과 배상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